백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너무 떨어져가지고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1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이 리얼미터라든가, 리얼미터는 11일 날 나왔어요. 4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7, 8일 이틀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길 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대구에 있는 신문 아닙니까? 대구의 가장 유력한 언론이죠. 8, 9일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락세가 하나는 멈췄다는 거고, TK 지역의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야권 등 장애 집회가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 지금 최저치로 갱신을 하는 지지율, 소위 말하면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이 부분에 아마 이제 보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또 사람들, 또 지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좀 반등을 시키는, 또 새가 결집이 되는 이런 게 지금 응집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22.9%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고, 부정적인 응답도 이제 51.9%, 뭐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이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보수 우파의 본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위기의식 내지는 이 응집력, 소위 말하면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그 결집이 지금 되면서 결국 반등을 하는 이런 그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경우는 지난주에는 22.4%인데 이번 주는 22.3%로 뭐 0.1% 내려왔지만 이제 정체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서울이라든가 인천 이런 경기 쪽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TK 지역에서는 7%가 지난주보다 올랐어요. 상승했죠. 37.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1.3%가 올라서 30.7%가 됐고, 민주당은 3.4%가 떨어져서 43.7%입니다. 이것도 뭐 13% 엄청납니다만 차이가. 어쨌든 TK에서는 반등을 7%나 급상승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도 상승을 또 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잖아요. 당정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한 거라,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권의 언론들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선배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 이후에 그 상당히 수용을 하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가 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가 또 제2부속실이 이미 설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지금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라든가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용을 하는 측면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상당히 지금 당정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많은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좀 안도감을 느끼면서 사실 대통령의 이 뒷받침하는 이 여권이 지금 수용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수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마 지지율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뭐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 각 시도에 100명 정도밖에 할당이 네.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1000명 뭐 천여 하니까. 명, 네, 천여 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의 의뢰로 한 여론조사는 대구에서 500, 네, 네. 경북에서 500, 네. 1000명을 TK에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한 거 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4.7%, 아주 잘한다 22.9%, 네. 다소 다소 잘한다 잘한다 21.8%. 물론 부정이 51.8로 네, 아직은 높습니다만은 44.7%나 나왔다는 것은 TK의 어떤 기류가 바뀌고 있구나. 또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바로 결집하고 그겁니다. 있구나. 네.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보수가 이런 식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한 이기의식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이 결집이나 응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지표나 표출이 되면서 반등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당정이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 국정 철학을 이제 함께 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중도층이나 중산 이런 어떤 무당파 쪽에서 상당히 또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반환점을 도는데 사실은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가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점진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서 당과 정이 소통을 하면서 동력을 좀 추동력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이런 바람이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세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TK 지역은 원전 르네상스 그리고 방위산업시장 확대 이런 정책에 대해서 58%가 잘한다. 사실은 원전 르네상스라든가 방위산업시장 확대 이런 것은 울진, 울산 네. 그런 쪽에 이 원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북 쪽에도 네. 많고. 아무래도 예민한 또, 부분이죠. 예. 그래서 TK 쪽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평가가 좋고 외교안보, 국제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0%가 넘는 긍정평가를 보였는데요. 또 주목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날 임기 첫날 아닙니까? 네, 네. 후반기. 네, 후반기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국정 방안과 관련해서 소득, 네. 교육 어떤 양극화를 양극화 해소한다. 격차를 해소한다. 네. 한동훈 대표도 격차 해소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격차에서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조경태 네. 육선오이죠. 예, 위원장을 위원장을 시켜서 하고 격차 있고. 해소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정권도 이 집권한 것은 결국 바이든 정권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네네. 물가가 오르니까 다 트럼프로 돌아섰던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카멀라 해리슨 그 후보하고 이제 트럼프 때 굉장히 박빙이라고 언론에서 이제 미국 대선 그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부분에 한동훈 대표가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또 설치를 하면서 지금 합을 맞추고 있는 모두가 지금 맞춰지는 이런 형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정 동력을 이제 정말 발휘하고 어떤 진영 논리의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부분을 좀 탈피를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정에 함께 이 작동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 내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반에는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이 네네.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기업한테는 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이거 부자 정책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광우병 사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친서민 실용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30%로 확 뛰어 올랐어요. 이런 것을 아마 정의석 비서실장이 MB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무수석 같이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전임 대통령들의 사례까지도 다 좀 연구를 해갖고 어떤 정책에
포인트랄까 방향을 일대 전환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갖고 또 그게 지금 가장 피부에 근접하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 한동훈 대표가 정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합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는 부분이 이게 지금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산층이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건설 관련한 시행 뭐 건축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현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탈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너무 지금 피로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국정 동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을 좀 이완해주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바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코드가 맞춰서 합의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정말 금세 반등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보다 그럼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네. 정치권이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는 사류 정도가 아니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사류가 아니라 지금은 저 지하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완전 바닥이죠. 지금. 예. 정치권이 먼저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